여러분들께 이야기하지만 리포트는 무시 나오는데 거기에 시장 여러 상황들과 함께 고려를 해서 그거 한 거지. 리포트 전체를 전부 다 그거 할 이유는 없고, 아셨죠? 다시 한번 높아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잭슨홀 미팅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잖아. 사실 제가 제일 두려워했었던 건 파월 연준 의장이 중립금리를 상향하냐 이 문제, 이거를 언급하냐였어.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말이 없었어. 응? 사실 지난주에 계속 제가 여러분들께 그 잭슨홀 미팅, 그죠? 그 이전에 작년에 잭슨홀 미팅 이후에 2달 동안 마이너스 19%가 빠졌다. 그죠? 급락을 했단 말이에요. 2달 동안. 근데 그때하고는 확실히 레벨의 차이가 있지. 소비자 물가 지수의 차이도 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은 되지 않아도 행여나 중립금리 상향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시장은 머리 아파진다고. 그죠? 그게 이제 글로벌 경제에서의 구조적 변화, 산업의 구조적 변화, 이 부분 때문에, 중립금리를 상향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 쪽인데, 단기적인 주식시장으로 보면, 하여튼 그 얘기를 안 꺼낸 게 좋은 이야기인 거야. 아셨죠? 파월 연준 의장이 추가적인 긴축을 하겠다, 하겠다, 여러 가지 잡스러운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이전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한 거다고. 신중하게 경제 지표의 수치를 보면서 결정하겠다. 응? 그런데 그럼 그전엔 신중하지 않았어?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전엔 신중하지 않았고 요번에만 신중할 거야? 그거 아니잖아. 항상 신중한 거야. 신중했는데 신중한 가운데에서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 부분은 지난달까지 내려왔는데 우리가 이번에 발표되는 그죠? 8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분명히 높을 거라고. 그지? 그건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주요 상품 가격 부분에서 그죠? 아주 기본적으로 유가를 보면 알 수가 있잖아. 그제? 유가의 8월 달의 모습, 월봉을 모습을 보면 그지? 유가가 그러니까 뭡니까? 8월 부분에 레벨 단이 올라와 있잖아. 7월 달에 올라오고 그지? 8월 달에 지금 음봉이긴 해도 유가가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후행적으로 반영을 하니까, 그죠? 7월 달에 급격하게 이 박스라인, 여기, 우리가 이 표를 언제 쪽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죠? 이거잖아. 그죠?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 그죠? 여기서, 여기 중심선 75불 놓고, 여기 근처, 85불 근처 가면 저항. 그죠? 그러다가 이제 내려오면 이 하단 65불, 67불 여기에서는 또 지지. 그죠? 이렇게 받고 있는데, 유가가 7월 달에 올라오면서 미국 시장에서 휘발유 가격의 상승 흐름 부분. 여러분들 언제 올라왔는지 저는 경유차를 보는데, 그죠? 경유 가격도 1,300원대였는데 어제 기름 넣다 보니까 1,600원대로 와 있더라고. 그죠? 한두 달 전에 1,300원대였어. 그제? 그런 게 이렇게 올라오듯이 후행적으로 올라온 휘발유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미국 시장도 소비자 물가 지수가 8월은 조금 높게 나올 거라고. 그지? 그 소비자 물가 지수는 우리가 요게 9월달, 전체적으로 이게 9월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미리. 이걸 그냥 폼으로 여러분들 그거 한 게 아니라, 이번 주 라인 부분에서 8월 말, 아직 잭슨홀 미팅이 끝났다고 다 끝난 건 아니라고. 그지? 그게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이야기한, 이번 주에, 분기 리밸런싱. 그죠? 그 전에, 이 소비자, 8월 컨퍼런스 소비자 신뢰지수 이건 얘기했지만 독일의 8월 CPI가 30일 날 나오고 8월 CPI가 그리고 MSCI 리밸런싱에다가 미국 PCE 물가 그죠? 이 PCE 물가도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단 말이야. 그죠? 거기에 이제 수출입 한국 수출입 부분 나오는데 9월을 보게 되면 그지? 9월 쪽 라인 부분에 전체 윤곽을 한번 살펴보면 왜 9월을 하냐면 9월에 뭐가 있어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하는 게 있잖아. 미국에. 그지? 중국의 물가지수, 수출입 동량, 이 7일날 발표하고 9일날 발표하는 거 두 번째 치고, 그죠? 8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13일날 발표한다고. 그럼
그 7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에너지 기조 효과 약화돼서 전년 대비 오름폭 확대했으나 핵심 물가는 안정세 지속 뭐 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전체적으로 8월에 나오는 소비자 물가 지표와 관련된 부분은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제? 그것도 염두에 둬야 돼. 그리고 그 이후에 뭐 매번 발표되는 라인 부분들이 있는 거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여튼 잭슨홀 미팅에서 중립을 지키려 했었던 파월의 모습 속에서 시장은 피벗 전환에 대한 기대감도 약해지고, 반면에 9월은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행여나 11월에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까 하는 부담도 일정 정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저는 못한다고 보는데, 여튼 기본적으로는 그런 흐름들을 염두에 두고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뭐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죠? 과잉 긴축과 과소 긴축 사이에 리스크 관리가 필요로 하다는 이야기를 신중한 결정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파월 연준 의장도 추가 긴축을 확실하게 해서 경기에 대한 부담을 느끼게 하는 것도 원치 않고, 또 과소 긴축, 그러니까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하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던져서 투자가들로 하여금 피벗 전환 기대감이 확 뜨는 이런 부분도 방어를 하고, 그러니까 애매모호하게 발표한 내용이다. 그죠? 애매모호하게 발표한 흐름이 진행된 거야. 그러니까 그죠? 그런 흐름 부분들이 진행됐기 때문에 이 연준 잭슨홀 미팅이 매파적이다, 아니면 비둘기파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근거가 없고 거의 중립적인 그런 흐름 부분에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요거는 결국 의도된 모호성이다. 그죠? 의도된 모호성. 그러면서 변호사라서 말은 잘하지, 그지? 흐린 하늘 아래 별들을 따라 향해하고 있다. 응? 그게 뭐예요?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물가 안정을 향해서 통화 정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죠? 조금 유치에 안 맞는 발언이지, 그지? 사실은 이런 시인도 아니고 문학가도 아닌데, 그죠? 세계의 경제 수장으로서는 사실 확실한 용어를 쓰는 게 낫지. 그런데 이런 내용 자체를 했다는 건 결국 애매모호하게 가겠다라는 이야기다.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아까 봤듯이 9월 FOMC까지 물가나 고용지표 이런 것들을 보고 결정하겠다라고 보는데, 9월은 금리 인상하지 않을 거고, 왜냐면 전체적인 지표나 흐름들을 봐서 지금 요 8월에 리바운딩 되는 물가 요 부분을 가지고 9월에 하기보다는 그 9월 FOMC 회의 이후 의사록에서 점도표가 높아지면 11월 달에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있고, 이제 그 정도의 범위인데, 우리가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금요일 날 약세를 보였으나 그거는 너무 우리나라 7월 26일 날 2차 전지의 모습, 그지? 그 투자 심리가 과해서 그런 거지, 엔비디아가 더 떨어지기 위해서 조정을 보인 건 아니야. 그죠? 그런 흐름이라면 저는 여러분들께 항상 이야기를 했었던, 그죠? 미국 시장에선 AI 쪽, 우리 시장에서는 2차 전지 핵심주들은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줘야 된다. 그제? 그 흐름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돼, 이번 주 주간에. 아셨지? 그래서 이번 주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우리 주식을 지난주 어려운 구간에도 다 사서 있기 때문에, 그죠? 지금 더 매도하고 팔 만한 게 없어서 더 못 사지만, 분명히 때릴 자리가 나온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엔비디아의 좋은 것은 미국에 좋은 것이냐? 차트 지표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그 엔비디아의 다른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실적이 좋게 나올 건 다 알고 있었잖아. 그죠? 알고 있었고, 그 알고 있었던 것만 가지고 주식은 항상 실적이 좋게 나와서 단기적으로는 좋게 나오면, 지난번에 여러분들 솔루엠 실적 좋게 나왔다고 팡 떴다가 다시 또 꼬꾸라졌다가만 했잖아. 그죠? 그런 것을 볼 수 있듯이 주식은 실적뿐만이 아니라 수급, 그죠? 그리고 심리적인 이 투자가들 사이의 매매 흐름,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데, 그죠? 미국에서 지금 엔비디아 실적 부분으로 보게 되면 엔비디아가 이 데이터 센터 매출이 엄청나게 증가했잖아. 그죠? 증가하는 폭 라인 부분이나 보게 되면, 그럼
그 흐름이 근데 이런 거지. 그러니까 너무 좋게 나오면, 너무 시설 투자를 많이 해서 그 매출이 급등하면 그 매출을 계속 그 투자 매출이 늘어난다는 보장은 없어, 솔직히. 그죠? 그렇게 또 반대로 그걸 이제 경계했기 때문에 조정을 받은 거예요, 엔비디아는.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엔비디아 영업 이익률을 보면 이 이제 회색인데, 그죠? 거의 뭐 50%가 넘는 상황에서 고착화가 되고 있잖아. 그지? 데이터 센터 매출은 쫙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그죠? 이제 그런 흐름들로 봤을 때 저는 엔비디아가 미국 시장에서 더 추가적으로 힘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 오늘까지 약세를 보여주면 땡큐야, 엔비디아는 매수해도 되는 위치고. 그죠? 반면에 이제 요걸 보여주려고 했었던 부분은 뭐냐면 타겟이라든지 푼나커라든지 메이시스라든지 달러트리 뭐 해서 다 절벽으로 내려가고 있죠. 주가가 보이세요? 미국 소비재 기업들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는 거야. 이해돼? 무슨 얘기인지? 그게 요거하고 맞물려져 있는 거야. 어떤 이야기? 제가 경기 민감주, 중국도 지금 그거 할 거 없고 하는데, 미국의 가계 초과저축 규모, 요 부분이 지금 내려오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연말로 갈수록 구매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미국 시장의 소비자들의 구매 여력이. 그러면 뭐예요? 저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게 소매 판매라든지 이런 쪽 라인이니까 이건 경기하고 다 연관이 있는 거라고. 그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면 의류라든지 뭐 가전이라든지 뭐 기본적으로 그런 판매 부분들이 하향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반대로 뭐예요? 지금 오늘 제가 보여주진 않았지만, 그죠? 한병화가, 유진투자증권 한병화가 또 뭐예요? 종목 부분에 있어서 뭐예요? 양극재 안 좋다 하고 또 썼잖아. 맹목적 투자하지 말래. 그죠? 누가 뭐 언제 맹목적 투자를 했어? 그지? 우리는 맹목적 투자 안 해. 그죠? 과열을 부리면 때렸다가, 그지? 얘가 또 이런 얘기를 했어. 그죠? 이럴 때는 사는 거다. 아셨죠? 한병화가 이렇게 투자가들을 걱정해 줄 때는 매수를 하고, 그죠? 아무 말 없이 조용할 때 매도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 얘가 맹목적 투자했으면 네가, 그죠? 제가 이야기하는 건, 그러면 한미반도체 얘기는 왜 안 해? 도대체? 응? 뷰노라든지, 그지? 로봇 관련주들, 그지?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지? 2조가 말이 되냐고. 응? 그런 건 말 한마디 안 하면서. 아셨죠? LFP 배터리 채택하는 전기차 업체, LFP 배터리 전기차 업체 많은데 그거보다 더 많은 게 뭐야? 하이니켈 양극재 배터리, 응? 그거 잘 나가는 건 하나도 얘기 안 한 거. 요런 내용들의 기사 내용들이 다 한경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한경와우에서 출발하고 중국 관련주들, 배터리가 좋고, LF 배터리 좋다라는 그 뉴스의 근원지가 대부분 한경와우야. 한경와우가 아니라 한경신문, 한국경제신문 쪽 라인, 그러면서 LFP 배터리 찬양하는 쪽, 이쪽으로 가는 한 걸 주로 하고 있다. 그런, 부분도 있는 거야. 그런데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현대차, 기아차는 반성해야 된다. 그죠? 대한민국 보조금 받으면서 말이야. 그죠? 대한민국의 글로벌 시장에서 1등인 하이니켈 양극재 배터리,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을 더 살려줘서 더, 해야 될 님들이, 우리가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중국의 배터리, 리튬 이산철 배터리든, 중국의 CATL은 이 하이니켈 양극재도 하니까, 걔네들은 523이잖아. 아직까지 기술력이 523 정도죠. 그죠? 523. 우리는 그거 훨씬 지나서 811 구반반. 그죠? 그 밑에일수록 충전하고, 이 충전하는 시간,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충전하는 시간이 길어. 그러면 여러분들 고속도로 휴게소나, 그죠? 또 여러분들의 아파트에서나 충전할 때 그 저급의 배터리를 탑재한 차들이 충전하면서 30분, 1시간씩 충전하면, 그지? 누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충전 시간이 빠르게 갈 수 있는 부분 차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응? 그런 것도 염두에 둬야 된다고. 응? 진짜 현대차, 기아차는 규정 노조의 파업, 그것도 정년 연장, 그지? 정년 연장 하는 거,
다 하면, 그죠? 젊은이들은 취직 어디에 해? 그죠? 지금도 그러나 몰라. 그죠? 자기 아들, 딸이나 뭐 이쪽에 취직할 때 가산점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지? 정말 그건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기가 다녔다고 자기 아들, 딸, 취직할 때 가산점 달라는 게 그게 제정신이야? 그죠? 다른 건 모르겠어. 좀 관심도 없고. 그런데 그건 반칙인 거예요. 그럼, 부의, 대물림을 하자는 거잖아. 직업도. 여튼, 그죠? 그래서 독과점하면 안 된다. 제가 대우 다녔지만 대우차 있었어야 되는데, 그죠? 여튼, 다 삼천포로 빠졌는데, 중요한 건, 그죠? 노조가 있어야 되는 건 분명해요. 예. 그죠? 노조가 있어야 되는 거 분명하고, 또, 경영자들이나, 그리고, 옛날에는 그런 게 많았었으니까, 그죠? 정경유착도 많았고, 그죠? 그런데 지금은 예전보다 그런 정경유착이 줄어들고 있는 흐름이라면, 노조도 변해야 되는 거지. 옛날 사고방식으로만 접근을 하면, 그러다가 글로벌 시장에서 매장당해요. 예. 그리고 다시 한번 부탁하지만,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에겐 좀 빨리 결혼하고 애들도 좀 많이 낳으라 그러고, 그죠? 우리나라 지금 이 저출산, 고령화, 이거, 그지? 엄청난 큰 문제. 나중에, 아셨죠? 여러분들이 한 명씩 더 날 수는 없잖아. 나이 들어서, 그죠? 제 아들들도 말을 안 듣는데, 그죠? 여튼,